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빛의 스펙트럼을 배웠죠. 네온이 예쁘다, 방정감 빛이 쫀득이 같다, 아이돌 응원봉 같다는 귀여운 의견도 있었고요. 대부분 실험 영상이 있어서 좋았다고 해서 선생님도 기분이 좋았어요. 물론 어렵다는 친구도 있었지만 내용이 쉬운 편이었죠. 진도를 여유 있게 나가는 편이니까 꼭 복습하고 관련 문제도 풀어보면서 연습하세요. 선생님은 여러분 후기 보는 재미에 힘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밤하늘에서 이렇게 생긴 별자리를 본 적이 있나요? 이 별자리는 오리온 자리인데 특히 겨울의 밤하늘에서 쉽게 볼 수 있답니다. 가운데 나란히 있는 세 개의 별 부근에는 지난 시간에 흡수 스펙트럼을 만든다고 배웠던 말머리 성운이 있고요. 또 이 가운데에는 방출 스펙트럼을 만든다고 배웠던 오리온 대성운이 있어요. 이 오리온 자리에서 제일 밝은 별은 왼쪽 위에 있는 붉은색 별인 베텔게우스이고요. 두 번째로 밝은 별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푸른색 별 리겔이에요. 겨울뿐만 아니라 다른 계절에도 시간대만 맞다면 잘 발견할 수 있으니까 오리온 자리를 찾아보시고요. 다음을 봅시다. 만약 베텔게우스가 현재 태양의 위치에 태양 대신 온다면 어떨까요? 우와, 베텔게우스는 실제 지름이 태양의 약 1000배로 크기가 아주 크기 때문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을 삼키고 목성은 겨우겨우 남아있겠지만 아주 뜨거운 행성이 되겠네요. 이렇게 같은 별인데도 베텔게우스와 태양의 크기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힌트를 주자면 태양은요, 주계열성이라는 별에 속하고요. 베텔게우스는 초거성이라는 별에 속합니다. 태양은 지금은 작지만 나중엔 좀 더 커질 거고요. 베텔게우스도 예전에는 작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커진 거예요. 자세한 답은 영상 뒷부분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오늘의 학습 주제입니다. 질량에 따른 별의 진화 과정을 볼 거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소들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필기할 것은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 업로드 해줄 테니까 일단 편안하게 듣고 다시 들으면서 백지에 필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렵다고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우주 공간에는 어떤 물질이 존재하고 있나요? 네, 진공 상태에 가까운 우주이지만 빅뱅 직후 생겨난 수소와 헬륨이 3대 1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을 별과 별 사이에 존재한다고 해서 성간 물질이라고 하고요. 99%는 수소와 헬륨 같은 기체들, 1%는 고체 먼지가 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주에 수소와 헬륨이 분포하다 보니 이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모인 곳이 존재하게 되고 이곳은 다른 곳보다 중력이 아주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해서 주위의 물질을 더 끌어모아 이렇게 수축하게 됩니다. 물질이 많이 모이게 되면 마치 구름 덩어리 같아 보여서 이를 성운이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온도가 10켈빈 온도 정도로 낮고 밀도가 높은 성운은 빛이 통과하기 힘들어서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암흑성운이라고 부르고요. 방출하는 에너지가 낮아 주로 적외선 영역에서 관측됩니다. 기체들은 움직이면서 바깥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게 되는데 온도가 낮으면 이 내부 압력이 약하게 작용하겠죠. 그리고 기체 질량에 의해 중심으로 수축하는 중력이 작용하는데 밀도가 높으므로 이 중력이 내부 압력보다 더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중력이 더 크니까 결국 수축하겠죠. 성운설에 의하면 이유를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아마도 회전하면서 수축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지금 태양계를 보면 모든 행성들이 한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축해서 별의 형태가 만들어지면 이제 이것을 원시별이라고 합니다. 아직 생성하는 에너지가 낮아 여전히 적외선을 방출하는 단계예요. 오른쪽 사진을 보면 실제로 원시별이 생겨나고 있다고 추정되는 암흑성운인데요. 굉장히 유명해요. 별들이 태어나고 있다고 해서 창조의 기둥이라고 합니다. 원시별이 조금 확대해서 그 특징을 볼게요. 여전히 원시별은 중력에 의해 수축하고 있어요. 자, 원시별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기체 덩어리가 원시별의 수축으로 인해 가운데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높은 곳에 있던 물질이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죠? 네,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죠.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총 에너지량은 일정하므로 운동 에너지와 복사 에너지가 대신 증가하게 됩니다. 기체들이 활발히 움직이게 되므로 열이 발생하고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빛이 발생해서 더 밝아집니다. 따라서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계속 수축해서 이 에너지에 의해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하고 1000켈빈 온도에 도달하면 가시광선을 방출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별의 크기는 작아지고 밀도는 높아지죠. 그 다음 단계입니다. 크기는 원시별보다 작아졌고요. 중력 수축에 의해 중심부의 온도가 약 1000만 K가 되면 아주 중요한 일이 발생합니다. 별 내부에 있는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해서 헬륨 원자핵 하나로 바뀌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 합은 4.032인데 헬륨 하나의 질량은 4.003이에요. 어라? 질량이 줄어들었죠. 줄어든 질량에 해당되는 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참고로 식에서 대문자 E는 에너지, M은 질량, C는 빛의 속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수소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내부 압력이 커지고요. 수축하려는 중력과 그 크기가 같아지게 되면 이 두 힘이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별은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 단계를 바로 주계열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때 에너지원은 수소 핵융합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죠. 주계열성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태양계에 있는 유일한 별인 태양이에요. 태양의 현재 나이가 지구와 비슷한 약 46억 년인데 주계열성에서의 수명이 총 100억 년이므로 현재 딱 수명의 절반을 살았다고 볼 수 있네요. 이렇게 주계열성은 별의 전체 일생 중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단계이기도 하고 전체 별의 약 90% 이상이 대부분 이 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메인 시퀀스, 즉 주계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태양은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자,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경우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별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연소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헬륨이 또 핵융합을 하려면 온도가 훨씬 더 높아야 해요. 하지만 아직 그 온도에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헬륨은 핵융합을 하지 못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내부 압력은 감소하겠죠. 압력보다 중력이 더 커지니까 중심부의 헬륨 핵은 수축합니다. 수축하면 여러분,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서 온도가 상승한다고 했죠. 중심부는 이렇게 점점 온도가 높아지고요. 한편 외곽에는 새로 생겨난 헬륨들에 의해서 밀려난 수소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 수소들은 온도가 높아진 헬륨 핵에서 에너지를 전달받아 가열되고 핵 바로 인근에 있는 수소들은 그 온도가 1000만 K에 도달해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반응으로 에너지가 생성되면서 외곽부는 팽창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팽창하면서 별 표면의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온도는 낮아지고요. 따라서 표면의 색은 붉게 변합니다. 지난 시간에 스펙트럼에서 낮은 온도일수록 붉은색을 낸다고 배웠죠. 이렇게 적색으로 크게 팽창한 단계의 별을 바로 적색거성이라고 합니다. 자, 적색거성을 조금 더 볼게요. 중심부는 수축하고 있고 외곽부, 즉 껍질 부분은 팽창하고 있어요. 중심부의 온도가 점점 높아져서 1억 K가 되면 드디어 헬륨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탄소 핵이 만들어지고요. 미처 반응하지 못한 헬륨들은 바깥으로 밀려나 헬륨층을 이루게 됩니다. 그 결과 이런 층상 구조가 만들어져요. 태양은 약 50억 년 후에 이런 적색거성이 돼서 수성과 금성을 삼키고 지구에 더 가까이 위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매우 불안정해질 거예요. 그 결과 외곽부는 결국 폭발을 하게 되고 이는 행성 모양으로 생긴 성운이라고 해서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우주 공간에 퍼져나가 흩어지고요. 한편 탄소로 이루어진 중심부는 계속 수축해서 백색의 왜소한 별인 백색 외성이 됩니다. 이 백색 외성은 높은 질량이 작은 부피에 압축된 것이기 때문에 밀도가 아주 높아요. 태양 질량이 지구 크기로 압축된 밀도라고 생각하면 좀 상상이 되나요? 이 백색 외성은 처음에는 온도가 높지만 서서히 식어서 어두워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태양의 최후입니다. 태양이 백색 외성으로 진화하면 태양계에서는 더 이상 생명체가 살아가기 힘들어지겠죠. 사진은 검은고 자리에서 실제로 관측되는 행성상 성운의 잔해입니다. 아름답죠? 여러분, 무사히 잘 따라오고 있나요? 이제 두 번째, 태양보다 질량이 충분히 큰 별의 진화 과정입니다. 질량이 크면 수소의 양이 많아서 더 활발히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중심 온도가 계속 상승해서 계속적으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순서는 수소, 헬륨, 탄소,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규소, 철의 순서로 일어나요. 이때 구체적인 순서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지만 수소, 헬륨, 탄소, 그리고 마지막에 철로 된 핵이 생성되는 것은 꼭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철까지 만들어진 별의 내부를 그림으로 볼게요. 수소, 헬륨, 탄소, 그리고 산소와 네온, 마그네슘은 탄소의 핵융합에 의해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이 규소와 황, 마지막이 철이죠. 이렇게 마치 양파 껍질같이 층상 구조를 가지면서 크기가 아주 크고 표면이 붉은 별의 단계를 적색 초거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철은 원자핵의 결합력이 강해서 매우 안정해요. 그래서 별의 내부에서는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핵융합 에너지의 생성이 줄어드니까 별의 내부 압력 역시 줄어듭니다. 그 결과 엄청난 크기의 초거성은 그 질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큰 중력에 의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축하는데요. 이를 견디지 못한 별은 붕괴하면서 폭발합니다. 이것을 그 유명한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이때 방출되는데 수초 만에 핵융합 반응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많이 합성됩니다. 사진은 초신성 1604의 잔해를 관측한 거예요. 그럼 초신성 폭발 후 모든 것이 흩어지느냐? 그건 아니고요. 중심부는 계속 수축합니다. 만약에 처음 별의 질량이 태양의 8배에서 25배 사이였다면 중심부는 수축해서 중성자들로 이루어진 밀도가 높은 중성자 별이 되고요.
이 중성자 별은 매우 빠르게 회전하고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물론 백색 외성보다 질량이 높은 별이 수축한 것이니 밀도는 더 높아요. 어느 정도냐? 물방울 하나에 피아노 1억 개가 들어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처음 별의 질량이 태양의 25배 이상으로 컸다면 중심문을 수축해서 중성자 별이 아닌 블랙홀이 될 거예요. 블랙홀은 우리가 흔히 들어왔듯 밀도와 중력이 너무 커서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천체죠. 그래서 직접적인 관측이 힘들지만 지난 2019년 전 세계가 협력해서 드디어 관측에 성공했죠. 여러분 잘 따라왔죠?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게 작은 별의 경우에 저온 고밀의 성운이 수축해 원시별이 되고 온도가 올라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주계열성이 되었다가 헬륨과 탄소를 만들어내면서 더 커지고 붉어진 적색 거성이 되고요. 불안정해져서 껍질은 행성상 성운으로 터져서 우주 공간에 흩어지고 중심부는 수축해 밀도가 높은 백색 외성이 되죠. 우주 공간에 흩어진 원소들은 다시 성운을 만들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겠죠. 자, 태양보다 질량이 충분히 큰 경우에는요. 주계열성 단계까지는 동일하게 진행이 되지만 이후에 더 무거운 원소들이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서 크기가 더 크고 붉은 초거성이 되죠. 철핵까지 합성한 후에 핵융합 반응이 멈추므로 별은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고요.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원소들은 다시 우주로 돌아갑니다. 한편 중심부는 계속 수축해서 중성자별 또는 질량이 아주 많이 큰 경우에는 블랙홀이 되죠. 각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리해 볼게요.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는 빅뱅 직후에 쿼크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졌죠. 그 다음 헬륨 역시 빅뱅 직후 중성자와 양성자의 결합으로 만들어졌고요. 주계열성의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도 만들어지죠. 다음 탄소부터 철까지는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으로 만들어졌는데 사실 과학자들은 산소 이상의 대부분의 원소들이 별 내부보다도 초신성 폭발 때 더 많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잘 다루지는 않아요. 그리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신성 폭발 때 만들어졌죠.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베텔게우스와 태양의 크기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태양은 질량이 작은 별로 현재 주계열성 단계에 있죠. 베텔게우스는 질량이 큰 별로 현재 초거성 단계에 있죠. 질량이 달라서 진화 과정이 다른 데다가 현재 거치고 있는 진화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크기가 다른 거예요. 교과서 24페이지 아래에 있는 사고력 키우기 문제를 봅시다. 별은 초신성 폭발로 별 내부에서 만든 무거운 원소를 우주 공간으로 방출한다. 만약 원소가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지 않는다면 우주의 모습은 현재와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봤나요? 별의 죽음으로 우주에 방출된 원소들은 다시 성운을 구성하고 별을 만들죠. 즉 계속 순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소들이 방출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있던 원소들은 별을 구성하는 데 쓰이고 점점 그 양이 줄어들 거예요. 즉 성간 물질이 줄어들어 새로운 성운을 만들지 못하므로 새로운 별이 생성되지 않을 것이고 우주는 점점 차갑게 식은 어두운 별들만 남아서 어두워지겠네요. 여러분, 밤하늘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은 어디에서 왔을까요?